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필수 때문에 영포에서 서울로 옮겼는데 살인사건 목격자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꼭두에게 또 위기가 닥쳤는데요. 저 사람 환자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꼭두를 범인이라 단정하며 절차도 무시한 채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목격자를 불러낸 한철에 범인을 지목하려는 듯한 목격자의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낀 계절이 일단 멈춤을 외치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자한테 저 사람이 범인 맞냐고 다그쳤잖아. 나 의사로서 이거 용납 못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꼭두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진 흑곰파 보스가 동사했다는 뉴스에 계절은 꼭두와 관련이 있는가 싶은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비밀리에 수사 중이었는데 새어나간 정보에 한철팀은 비상이 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공개하기로 하는데요. 도준호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분명히 온다고 했어. 불안불안하던 마음이 제대로 낚여버렸습니다. 계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꼭두가 범인으로 몰릴까 걱정했는데 말이죠. 역시나 꼭두가 이미 말끔히 처리를 했었군요. 꿍꿍이는 네가 있는 것 같은데? 날 이렇게 잡아두는 이유가 뭐야? 기자들 앞에서 동생이 꼭두를 범인으로 지목할까봐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라는 안도도 잠시. 네 동생은 살인마를 수사하고 넌 그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날 숨기고 동생의 동료는 마음고생했다고 위로를 전하고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면 내가 헛산 거지? 계절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해왔다는 걸 알게 되는 꼭두는 자신이 저지른 일임은 맞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살인마? 그게 정말 살인이라고 생각해? 넌 왜 천벌을 받아 죽은 놈들만 보지? 덕분에 살아남은 생존자는 안 보여? 피해자들이 바란 건 단 하나, 하루라도 사람답게 사는 거였지. 인간 쓰레기들을 처벌해야 하는 꼭두이기에 세상에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은 없다며 그런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계절에 네 의심의 끝엔 뭐가 있지? 의심에서 확신으로 또다시 배신으로 이어지나? 그 모든 의심을 하는 와중에 날 버리겠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자신이 계절에게 괴물처럼 보일까봐 걱정이고 나는 신이며 정의를 구현하지. 그건 사실이야. 나는 괴물이며 살인을 저지르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분이시긴 하죠. 내가 나인 게 싫긴 해도 자신 없던 적은 없었는데 실망하지 않을까, 달아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어리석다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네. 낯설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에 되려 화가 나고 필수는 동사연쇄 살인의 기사를 보며 진우를 잡아 넣었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이드는 신약 임상 실험에 참여했던 사실을 안다는 필수의 협박을 받으며 신약 홍보까지 떠안게 되면서 필수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되고 중식은 이든이 감시를 위해 핸드폰을 빌리는 척 도청 앱을 까는데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든이 손을 내민 건 꼭두였습니다. 5년 전 임상 실험에서 장미순을 만났다며 충성의 리스트를 본 순간 이미 모든 걸 알았던 이든이 그래서 충성을 숨겨준 거였고 안 그래도 궁금했어. 리스트니 뭐니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말을 왜 믿었을까? 어떻게 믿고 숨겨줬을까? 지금껏 감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지 비밀을 까야 하니까. 굳이 나서서 망가지고 싶었겠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꼭두를 찾아 SOS를 던지는데요.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적어도 건드리진 않겠지. 사실 꼭두는 이등이 필수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다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김필수를 잡아족치고 나면 이영출이 저놈을 챙길 거야? 꼭두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중식이 깔아놓았던 도청앱 때문에 이 대화를 다 들었던 필수와 중식이었고 계절의 납치를 강행하는데요. 철이를 만나러 병원에 온 계절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서는 커피에 약물을 삽입하고 영포에서 방범 장치를 달아준 사람을 병원 내과 교수로 만났다는 계절의 말에 한철은 최태용 교수를 찾는데 그런 사람은 이 병원에 없는 사람이고 그 커피를 마시긴 한철이 더 많이 마셨는데 쓰러지기는 계절이 먼저 쓰러지면서 중식이에게 납치를 당하고 한철은 이 사실을 꼭두에게 알리며 중식을 추적 중이고 꼭두와 한철의 차에 입구도 출구도 막힌 중식의 차에서 꼭두는 계절을 구해내고서는 순간이동. 어라, 그럼 한철이는? 그러는데 그제서야 퍼진 약기운에 한철은 쓰러지고 한철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내 출동한 경찰들의 중식이 도망을 치면서 한철이 목숨을 부지하는데요. 병실에 누운 철이 앞에서는 그리도 용감하던 계절은 동생 걱정에 사색이고 꼭두는 자신의 죽음 이후 슬퍼할 계절의 마음을 알게 되니 꼭두님은 죽음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겠지만 혼자 남은 한계절은 끔찍한 고통에 갇힐 텐데 그 여자의 눈물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계절의 눈물은 한계절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했었던 각신과의 대화가 떠오르고 나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한없이 평범한 계절과의 나날들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절을 납치하려던 이유를 알게 된 꼭두는 필수의 사무실에서 그의 비밀 금고를 털고 넌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이 좁은 골방에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난 너를 단칼에 죽일 생각이 없어. 그건 너무 관대하거든. 네가 가진 모든 걸 네 눈앞에서 빼앗아 주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에 숨이 막히고 애가 타서 창자가 끊기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검찰에 필수의 비리를 던지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항상 남의 손을 빌렸는데 말이야. 윗선에서 수사를 막아주면서 기사회생하게 되고 불화가 필성바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그 대신 타겟이 되어버린 불화그룹이었죠. 분명히 클라이막스가 남았을 텐데 그게 뭐냐 이 말이지. 남몰래 신약만 기다리다 좌절한 스포츠스타. 클라이맥스로 이만한 놈이 없지. 그렇게 이든을 찾은 꼭두 덕에 이든은 목숨을 건지고 이든의 전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든이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고 서리에게 줄 성남꽃 반지를 골라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든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이든을 챙기는데요. 전생에서 형인 오연을 돕다가 죽임을 당했던 동생이었고 혹시 나로 인해 불행해질 인연이었다면 이번 생에선 그저 모른 척 지나칠 걸 그랬구나. 조져야 할 놈은 여전히 건재하고 계절의 말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고 지켜야 할 연인의 가족에 지켜야 할 동생까지 생긴 판에 이제 이승에서의 날은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 조바심이 날 판인데 그걸 계절이 듣게 되고 꼭두는 옥신과 각신에게 저승에 가지 않을 거라 선언을 하면서 너와 함께 내 아이의 20살, 30살을 볼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혹시 내가 끔찍한 괴물이 되더라도 날 버리지 마. 계절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스스로 저승에 가지 않을 거라는 꼭두의 말에 옥신도 각신도 걱정이 한 바가지인데 꼭두와 계절은 깨가 쏟아지기만 하고 처음부터 잘못했어. 바퀴벌레가 알을 까대는데 알만 없앤다고 내 집이 깨끗해지겠어? 벌레를 없애야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철의 납치 사진이 꼭두에게 날아오면서 꼭두와 계절이 한철을 찾아 나섰는데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두 사람 앞에 폭탄이 터지고 그 순간 꼭두는 계절을 데리고 순간 이동을 하고 꼭두의 상처가 자연 치유되고 꼭두가 그렇게 자신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던 계절이 그제서야 꼭두가 그냥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